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강산입니다. 자, 오늘 삼성전자 보도록 할 텐데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. 10만까지 갈까 말까. 요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. 요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이 많이 물려 계시죠. 이때 회복했을 때 빠져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움직이면서 올랐던 이유가 크거든요. 그리고 지금이야 미 증시가 지금 뭐 전기차 쪽으로 약간 좀 돌아서 있지만 그전에는 AI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반도체랑 결합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박스피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같이 했었거든요. 이 박스피에 어느 정도까지 같이 했었냐 하면 10년물을 따졌을 때 이게 예금 이자보다도 못할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금은 위험이 없는데 주가는 위험이 있죠. 그래서 위험 대비 보상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예금보다도 못했다. 이게 박스피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실적을 내매도 불구하고 아랫바닥에 기고 있었고 당장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들, 즉 재료로 엮여 있는 종목들만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. 그런데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연결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. 근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미증시 영향이 이게 굉장히 커요.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자, 국내 증시랑 좀 틀리게 봐야 되는 건 미 증시는 다우든 SP든 나스닥이든 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. 몇 번이나 갈아치웠는지 몰라요. 그런데 국내 증시는 박스 피었거든요. 이제 곧 오르기 시작했는데 미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. 왜냐? 이 지수들을 전부 다 끌어올린 건 빅테크 기업, 소위 말하는 반도체, AI, 뭐 이런 종목들이 끌어올린 거죠. AI가 뜨면서 GPU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아시죠? 관련돼 가지고 올랐던 거죠. 그래서 미 증시의 시가총액이라 할 수 있는 애플을 제치고 MS가 시총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죠. 왜냐하면 MS가 오픈 AI 지분을 갖게 되면서 일정 정도의 계약을 맺었어요.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살펴볼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건데 국내 증시는 이게 조정을 받을 게 아니거든요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데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요. 500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1400조가 될까 말까예요. 근데 500조라 해보세요. 그냥 퉁쳐서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. 삼성전자 하나가.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되는 13만 원, 10만 전자 이 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주가 지수 전체가 끌어올려져야 되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럼 기업들이 돈을 안 벌었냐 지금까지? 아니에요. 돈을 벌었어요. 그런데 뭘로 다 빠져나갔냐? 분할. 요걸로 분할 상장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. 신규 상장. 왜냐? 돈이 안 되니까.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밸류를 완전히 열어버렸죠. 그러니까 돈 되는 곳에만 몰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오랜 동안 박스백 갇히다 보니까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값은 수급적인 측면을 보세요.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대고 있죠.
기관들은 판다고 쳐도. 근데 이 순서가 보통 외국인들이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려요. 외국인들은 좀 매매 특성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또 설명할 테지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. 너무 길어지니까요. 한마디로 지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8만 6천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, 그럼 AI 분야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냐? 이게 또 의외의 문제예요. 이게 좀 흐리멍텅합니다. 어찌 보면. 자, 반도체 부분이 대해서 수요가 많은 건 맞는데, 이 AI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금 삼성이 얘기하고 있는 뭐 DDR 시리즈나 이런 거랑은 좀 틀리거든요.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서 이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냐? 또 그것도 의문이에요. 근데 재료가 좋으면 요새는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너무 커요, 시총이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더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상승률이 예금 이자보다도 안 돼요. 근데 지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큰 규모로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자, 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정 정도 비는 게 맞아 보여요. 그리고 큰 수익이 안 돼요. 그 이걸 마지막으로 잠시 이제 일단은 마칠 텐데 삼성전자는 계속 찍어드리긴 할 건데, 그러니까 지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오르기 힘들다. 근데 개인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, 자, 우량 주식과 주식 수익률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를 때 우량한 주식이 있으면 좋죠. 근데 문제는 우량한 거 플러스 밸류에이션 대비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. 그런데 이걸 끌어올릴 만한 재료와 이슈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. 이 부분이에요. 우량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? 아닙니다. 제가 그래 그 사례들은 계속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,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지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오르기 힘들다. 소위 말하는 13만 원 AI 붐을 타고, 왜냐면 AI 붐은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원 가기는 쉽지 않다. 이 2300과 2600의 박스피를 깨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막다르게 이걸 깰 수 있는 호재나 재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